안녕하세요, 레오루트입니다. 오늘은 제가 라이젠의 최신 CPU 7700X3D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려고 들고 왔습니다. 오늘은 이 CPU가 가진 주요 스펙상 특징과 각종 벤치마크 점수, 그리고 게이밍 킹 CPU와의 벤치마크 점수 비교까지 다양한 정보를 영상을 통해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름만으로도 어느 정도 알 수 있지만 이 제품의 스펙상 정보와 포지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이전 세대 게임 킹이죠. 라이젠 7800X3D보다 넘버링이 100만큼 빠진 7700X3D는 26년 7월에 출시됐는데요. 8개의 코어와 3D V캐시를 탑재한 제품으로 동작 클럭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바로 위 형님뻘인 7800X3D보다 베이스는 0.2, 최대 부스트는 0.5GHz가 낮고요. 캐시 메모리는 동일한 용량 탑재하고 있습니다. TDP도 동일하지만 클럭만큼 낮은 온도와 전력 소모량을 조금은 기대해 볼 수 있는 스펙이죠. 대신 일반 모델인 7700X보다도 클럭이 낮기 때문에 작업 성능보다는 게이밍 성능에 특화된, 그리고 6코어로 부족함을 느끼고 있는 기존 라이젠 사용자분들께 CPU 업그레이드용으로 매력적인 포지션을 겨냥해 출시된 제품입니다. 작업보단 게이밍 꼭 기억하시고요. 최근 컴퓨텍스에서 AMD가 밝혔듯 AM5 소켓의 수명이 공식적으로 2029년까지 3년 이상 연장되어서 오랜 기간 동안 게임 환경을 담당할 메인 CPU로 삼기에도 적합한 가성비 제품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테스트, 게이밍 성능에 집중해서 진행해 봤는데요. 테스트 시스템을 소개드리면 거의 4K 해상도에 가까운 울트라 와이드 QHD 플러스 해상도에서 테스트 진행했고요. 꽤 고해상도죠. 메인보드도 기존 시스템에서 업그레이드하는 타겟을 겨냥해서 가벼운 전원부를 갖춘 에즈락의 락 시리즈 메인보드를 사용해봤습니다. 이 정도면 대부분의 기존 메인보드와 유사한 CPU 서포트 환경이라고 할 수가 있죠. 여기에 쿨링 그리고 그래픽카드 세팅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가성비와 해상도를 고려해서 선택한 결과는 쿨러는 성능이 준수한 듀얼타워 공랭 쿨러 사용해봤고요. 26도로 일정한 온도의 방 안에서 테스트 진행했습니다. 그래픽카드는 RX 9070 XT로 조합상 트리플 A급 게임을 풀옵션으로 도전해볼 만한 세팅이죠. 메모리 핫스팟은 6000MHz입니다. 요즘 메모리가 너무 비싸서 싱글 채널로 시스템 구성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벤치마크가 가능한 게임에서는 16기가 단일 채널과 32기가 듀얼 채널 간 비교도 진행해봤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성능 테스트 결과 여러분께 말씀드릴 차례네요. 우선 게임 관련 벤치마크부터 살펴보면 먼저 솔라베이 익스트림과 타임스파이 결과입니다. 예전 게임과 같은 타스에서는 983D 대비 점수차가 조금 벌어졌지만 최신 벤치마크의 레이트레이싱 기반 성능평가인 솔라베이에서는 거의 성능 차이가 확인되지 않네요. 최신 게임들과 비슷한 고사양 게임들을 대변하는 테스트인 스틸 노마드의 경우에도 점수가 거의 같은데요. 특히 고해상도 고사양 게임일수록 이 정도 레벨의 CPU들에서는 점수만 볼 땐 차이가 정말 크지 않죠. 하지만 다이렉트 11 기반, 오래된 저사양, 높은 프레임을 뽑을 수 있는 게임 환경과 같은 유사한 타임스파이는 CPU 간 성능 격차를 제대로 느낄 수 있는 점수표 또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경향이구나 하고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작업 성능을 간단히 보면 클럭만큼이나 낮은 작업 성능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CPU의 포지션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벤치마크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높은 부하 조건의 테스트 중 전력 소모량을 확인해보면 형님격인 783D 대비 확실히 낮은 전력 소비량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차이를 기반으로 볼 때 7800X3D도 가능하긴 했지만 무더운 여름에도 7700X3D는 준수한 성능의 공랭 쿨러라면 충분하지 않을까 하는 추측을 해볼 수 있게 하는 결과이기도 하고요. 이 높은 부하의 작업 환경에서 두 CPU 간 유효 클럭을 비교해본 결과입니다. 정말 딱 표기 스펙만큼 200MHz 정도 낮은 클럭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이 이 CPU의 주요 특징이 되겠습니다. 시네벤치 R23 높은 부하 환경에서 26도 방안, 듀얼타워 공랭 쿨러를 사용했을 때 온도는 77도, 최대 80도를 넘지 않아서 안정적인 모습 보여주었고요. 게이밍 환경이라면 이 공랭 쿨러로도 충분함을 다시 한번 알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실제 게임 플레이에서의 비교 결과 다양하게 소개해 드릴 텐데요. 가장 먼저 보여드릴 결과는 사이버펑크입니다. 9800X3D 대비 거의 성능 차이가 없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테스트 해상도가 높은 환경이라는 점을 감안하고 이 결과 보시길 바랍니다. FHD 해상도 대비 확실히 CPU의 영향력이 낮으니까요. 특히 최소 프레임까지도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인상적인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듀얼 채널 메모리 대비 싱글 채널일 때는 약 2프레임 정도 차이로 잘 방어해주는 모습도 인상적인 부분이네요.
다음은 콜 오브 듀티 블랙옵스 7입니다. 같은 해상도의 풀옵션 플레이 영상으로 높은 프레임과 낮은 지연시간 볼 수가 있는데요. 최신 고사양 게임인데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데 결과 시트를 한번 확인해보면 CPU 쪽 성능과 병목 발생 여부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병목 현상 0% 부분이 확 눈길을 끄네요. 메모리도 싱글 채널 16GB만 사용한 테스트 환경에서의 결과인 점도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현존 라이젠 최강 CPU이자 가장 많은 코어와 3D V캐시를 갖는 CPU와의 성능 비교에서도 프레임 차이가 크지 않다는 점도 상당히 인상적인 부분이고요. 물론 CPU 자체 성능만 볼 땐 큰 차이가 있겠지만 게임 프레임은 같죠. 메모리 용량과 채널 차이에 따른 차이점을 보면 오차 범위 내 약간의 변동폭을 보여주는데 결과 해석은 싱글 채널만 사용하더라도 게임 환경에서 큰 페널티 없이 쾌적하게 즐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게임은 워해머 스페이스 마린 2입니다. 983D 대비 살짝 낮은 평균 프레임을 보여주긴 하고요. 이러한 게임별 차이는 그 게임이 얼마나 CPU 클럭에 민감한지, CPU 성능에 영향을 받는지에 따라서 약간씩 발생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해상도마다 CPU의 영향도 다르고 게임별로 편차가 있는 거죠. 다음은 최신 게임 중 하나인 왕자의 게임 테스트 화면입니다. 안정적인 프레임을 보이는데요. 온도도 70도로 착하게 유지되고 있는 게 보이고 전력 소모도 쾌적한 수준, 스터터링도 없는 깔끔한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연운입니다. 역시 같은 해상도에서 풀옵션, FSR과 같은 기능 일부 활성화한 상태인데요. 역시나 안정적인 평균 1% 로우 프레임 보여주고 있고요. 쾌적한 게임 환경을 구축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올 한해 뜨겁게 달구고 있는 붉은 사막입니다. 높은 해상도의 풀옵션 상태인데요. 안정적인 프레임과 온도, 전력 소모량 마찬가지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기존 시스템에서 최신 고사양 게임을 위한 업그레이드 시 제가 소개해드린 테스트 결과가 여러분의 선택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7000번대 어찌 보면 구형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싱글 채널 메모리에서도 안정적이고 역시 X3D네 라는 평가가 아깝지 않은 제품이라고 결과가 말해주네요. 자, 이제 오늘의 리뷰 요약을 통해서 마무리해보려 합니다. 오늘의 주인공 773D 추천 대상을 꼽아보면 기존의 AM5 시스템에서 향후 2-3년 게임 환경을 위해 성능을 극대화하고 싶은 분들께 특히 추천할 수 있겠고 6코어로는 부족함을 느끼고 계셨던 분들, 배그, 로스트아크, RPG 장르를 QHD 이하 모니터에서 플레이하는 분들께 적극 추천할 수 있겠습니다. 총평입니다. MSRP 기준으로 783D보다 120불이나 낮지만 안정화 이후 가격은 약 30만원대 중반 예상되는 CPU인데요. 7800X3D 비슷한 게임 성능의 해상도와 게임에 따라서는 게이밍킹 9800X3D로 부럽지 않을 수가 있어서 꽤나 매력적인 CPU로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리뷰 마칩니다. 더 좋은 제품들과 리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